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1등급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영욱입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여러분들 삼가. 제목이 너무 짧죠? 여러분들 한나라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여러분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한나라가 됩니다. 한나라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돼요. 자,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 한고조입니다. 한고조고 이름은 바로 뭐라고? 유방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진나라가 무너지면서 여러분들 물론 진송오광의 난이 첫 시작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송오광의 난은 그냥 나중에 다 무너지고 실제로는 여러분들 초패왕 항우와 그 다음에 한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유방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항우를 이기고 유방이 바로 통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실시한 건 바로 무엇을 실시하느냐? 군국제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자, 군국제라는 건 바로 무엇이 되냐면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제도입니까? 이거는 군현제 플러스 봉건제. 군현제 플러스 봉건제라니 무슨 얘기냐? 황제가 사는 수도 주변. 당시에 장안성이 되는데 이 장안 주변은 여러분들 군현제를 합니다. 그런데 먼 지역 있잖아요. 국경 있고 이런 데는 여러분들 바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봉건제를 해요. 왜 이런 걸 했느냐? 원래 진나라를 무너뜨린다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초패왕 항우예요. 세력도 제일 강했고. 이런 초패왕 항우를 물리치기 위해서 한고조 유방은 다른 장군들 세력들하고 많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결과적으로 이 자기를 도왔던 초패왕 항우를 물리치는데 자기를 도왔던 장군들한테 한 자리씩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중앙의 제일 넓은 지역은 군현제로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일 국경 지역 같은 데는 봉건제로 간다. 이 두 가지를 섞은 게 바로 군국제라고 하는데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앞으로 군국제가 나오면 그냥 한고조 유방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나오냐? 한무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제 이런 말들은 바로 뭐가 되면 시호라고 불러요. 시호라는 건 바로 뭐냐? 황제나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을 쫙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글자를 찾아요. 그 한 글자를 찾아서 그 글자에다가 뒤에다가 조, 종 또는 제 또는 왕 같은 경우 왕 이런 걸 붙이는 게 바로 시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호만 봐도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좀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고조, 태조는 무조건 나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무제는요. 무자가 보나마나 무슨 무자가 되겠습니까? 자, 무자는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어떤 친구들 물어보면 없을 무자, 아는 무자가 그것밖에 없어. 이 사람 존재감이 그렇게 없어 보입니까? 아마 세계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한무제입니다. 존재감 갑이에요. 그러니까 없을 무자 아니죠. 어떤 친구는 춤출 무자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는데 말도 안 됩니다. 댄서 아닙니다. 바로 뭐냐? 여러분들 싸울 무자, 다툴 무자, 굳셀 무자, 무술할 때 무자예요. 성격. 더럽다가 되겠죠. 아니, 왜 더럽다라고 하느냐? 좀 이따 알게 됩니다. 한무제는 무엇으로 가느냐? 다시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교의 국교화를 하게 됩니다. 유교의 국교화? 이건 누구의 건의였냐면 동중서의 건의였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나라는 어떤 사상의 나라였죠? 법가 사상의 나라였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유교라는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 이제 한나라는 유교의 나라, 유교국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무제면 무제답게 놀아야 되겠죠. 누구를 정벌 하러 가느냐? 흉노 정벌 갑니다. 흉노 정벌해요. 그 다음에 흉노 정벌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을 공격했고 베트남에 있던 나라가 남비에이시란 나라인데 남비에서 멸망시켰어요. 남비의 멸망.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싸가지가 바로 누구까지? 우리나라 고조선까지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왜 이 새끼 성격 더럽다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고조선 멸망시켰으니까 성격 더러운 놈 맞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흉노야. 흉노는 한무제가 많이 몰아내긴 하지만 완전히 몰아내는 데는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갖고 한무제는 무엇을 하냐면 혼자서는 싸우기 어렵다라고 했고 장건을 파견합니다.
이 장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장건을 어디다 파견하느냐? 월지 또는 대월지란 나라한테 파견을 해요. 월지라고도 하고 대월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월지 또는 대월지는 흉노한테 밀려난 나라였어요. 그래갖고 서쪽으로 많이 밀려서 중앙아시아에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 나라에다가 장건을 보내서 손잡자. 그리고서 양쪽에서 흉노를 공격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장건 가다가 중간에 흉노한테 잡힙니다. 잡혔는데 안 죽었어요. 무려 흉노에서 10년을 삽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요. 그렇다면 이 인간 어떻게 했던 거야?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물론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가 되겠죠. 흉노 만세! 자, 한나라 뻑큐! 이러고서 아마도 항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살다가 탈출합니다. 탈출하고 결국 월지를 가요. 중국 입장에선 참 의지의 중국인.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야, 그렇게 하면 거기 남겨진 아내하고 그 다음에 애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결혼이나 하지 말고 애나 낳지 말지. 나쁜 새끼죠? 그렇게 본다면. 자, 어쨌든 대월지에 가갖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손잡고 양쪽에서 공격합시다 하니까 월지가 저희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는 합니다만 싫어요? 그래요. 아니 왜 싫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죠. 흉노한테 밀려난 건 사실이다. 박살나고 밀려난 거. 근데 쫓겨났는데 쫓겨나 보니까 이쪽 땅이 훨씬 더 좋더라. 젠장할 더 좋은 데로 쫓겨난 거야. 그래서 월지는 우리는 옛날 땅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 동맹은 결국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큰 의미가 남게 되죠. 왜? 장건이 월지까지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서 동서교통로 하나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 길을 나중에 사막길이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비단길이라고 부르면 되죠. 실크로드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 문제는 여러분들 한 무제 장기간 흉노랑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통제 경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통제 경제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통제 경제를 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전매제라는 거랍니다. 전매? 전매라는 게 뭐냐? 국가에서 그 판매를 독점하는 거예요. 어떤 걸 찾는다? 담배는 아직 아시아인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뭐가 되면 소금, 철, 술이에요. 소금과 철, 술을 전매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담당하는 관리를 염철관이라고 불러요. 왜 염철관이라고 불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소금, 염, 철, 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이 나오냐? 평준법. 균수법이라는 거랍니다.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많이 생산될 때는 그 가격이 쌉니다. 이때 정부가 사들여 줍니다. 그러면 조금 좀 좋은 가격으로 사들여 줘서 너무 싸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때는 비싸지겠죠. 그때 잘 저장해 놓은 것을 이때 내다 팝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비싸게는 안 팔아요. 하지만 그래도 살 때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죠. 그러다 보니 국가로선 이익도 되고 그 다음에 물가 조절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이 생산되는 동네에서 사요. 싸게. 그래갖고 어디서 생산 안 되는 동네 거긴 비쌀 거 아니야. 거기다 갖다 팔아서 물가 조절도 하고 차익도 얻는 거예요. 이런 통제 경제를 한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유교의 국교와 동중서란 이름이 나오면 누구? 한무제. 흉노 정벌 했다. 남비에 멸망시켰다. 고조선 멸망시켰다. 누구? 한무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건, 대월지, 비단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무제예요. 그 다음에 소금, 철, 수레, 전매, 염철관, 그 다음에 평중, 균수법 나오면 무조건 한무제로 가면 돼요. 알겠죠? 한무제가 이렇게 강력한 통제 정치를 하면서 한동안 좀 안정이 되는 듯 했어. 하지만 어떻게 되냐? 최강자들이 나옵니다. 중국 역대 최강자들 도대체 누구냐? 첫 번째 환관. 환관이 누굽니까? 없는 애들. 뭐 이렇게 생각해. 없는 애들. 당황하는 학생들은 뭐죠? 부끄러워하는 학생들은 뭘 상상하고 있는 거야? 뭐가 없는 애들? 수염. 뭘 상상합니까? 수염 없는 애들. 수염 없어요, 환관. 자, 그 다음에 외척. 외척은 누구냐? 황제의 외갓집이나 처갓집. 쉽게 말하면 황후 집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날뛰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누가 날뛰게 되냐면 다른 애가 아니라 외척이었던 왕망이 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왕망이. 도대체 얘는 누군데? 왕망은 자기 딸을 황제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갖고 황후를 만들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자기 딸을 과부로 만들어줘요. 과부로 만들었다니 무슨 얘기? 황제를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가 황제가 됩니다.
이 왕망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건 주나라예요. 여러분들 주나라 기억하면 뭐가 있어요? 혈원 중심의 종포적 공공재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니고 천명덕지 아니에요. 정전제. 정전제를 하려면 여러분들 모든 땅은 국가 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얘는 바로 그 제도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엇을 요구하느냐? 토지 국유화를 요구합니다. 토지 국유화 정책을 해요. 그 다음에 노비 매매를 금지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싫어할지. 토지를 국유화시켰다. 노비 매매를 금지시켰다. 여러분들 누가 싫어하냐면 다른 세력 아니죠. 땅 많은 인간들이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땅 뺏기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노비 많은 인간들 싫어하겠지. 그런 인간들을 바로 뭐라 그러면 호족이라고 해요. 호족. 한나라의 지배계급입니다. 이 호족이 열받아갖고 결국 왕망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신나라 멸망시킵니다. 이 호족을 주도했던 인물이 유수라는 인물이에요. 유수. 유수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잠깐만. 한 고조가 유방인데 얘가 유수. 같은 유씨예요. 바로 한 고조 유방이 후손일입니다. 후손이 되다 보니까 얘는 내가 한나라를 다시 세운다 그래갖고 다시 나라 이름을 한이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이미 중간에 한번 신으로 끊겼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도 똑같은 한나라지만 신나라 이전의 한을 전한, 그리고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 나온 한을 바로 후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후한이라고 부르죠. 후한은 누가 세웠느냐? 광무제 유수. 광무제 유수가 됩니다. 그리고 유수 이후에도 한동안은 정치는 잘 돼요. 하지만 또 시간이 흘러가자 이 중국 역사상 최강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국 역사상 최강자들이 도대체 누군데? 다른 인간은요. 여기 알잖아요. 여러분들. 황관 외척들. 이놈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삼국지 읽은 사람들. 그게 만화책이든 소설책이든 드라마건 아니면 영화건 아니면 무엇을 보건 간에 삼국지 독을 읽든 간에 바로 뭐냐? 거기 보면 여러분들 이 삼국지의 맨 앞부분에 십상시라고 나옵니다. 십상시. 십상시라는 게 바로 뭐냐? 없는 애들 10명이 뭉쳐 다녀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십상시도 있고 이 십상시는 없는 애들 10명 환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들과 대립했던 게 바로 하진이라고 대장군 하진인데 이 하진은 원래 백정 출신이에요. 근데 여동생이 무지 이뻤어. 궁궐로 들어갑니다. 궁녀가 됐다 황제의 눈에 띄어갖고 후궁이 됩니다. 후궁이 됐다 황태자까지 나왔고 나중엔 태후가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황태자가 나중에 황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진은 자 바로 뭐가 됩니까? 황제의 외삼촌이에요. 외척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들이 난리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제일 힘드냐? 이 당시에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물어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어느 시대건 상관없어요. 그것이 한나라 때건 아니면 당나라 때건 송나라 때건 원나라 때건 아무 상관없어요. 제일 힘든 거 누구? 백성, 농민이에요. 이 환관과 외적들이 날뛰니까 농민들이 힘들죠. 그래갖고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그 농민봉기가 바로 황건적의 난이에요. 황건적. 한나라의 농민봉기가 됩니다. 황건적이 들고 일어나 머리에다 노란 두건을 쓰고 있다고 해갖고 황건적이라고 부르고 이 황건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3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놈이 유비, 관우, 장비, 땡. 유비, 관우, 장비가 여기서 왜 나와? 유비는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쫄따구들까지 취급 안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됐냐? 조조, 유비, 손권. 바로 뭐가 되냐? 위, 촉, 오의 삼국으로 결국 여러분들 후한은 위나라한테 멸망을 하고 위초고의 삼국시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를 바로 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고조, 한무제 이렇게 쭉 봤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한무제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나라의 정치를 봤으니까 이제 사회, 경제, 문화를 봅니다. 사회에서는 바로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호족이 나와요. 호족은 지방 세력인데 아까 호족 땅 많고 노비 많은 인간들이라고 그랬죠. 한나라의 지배계급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에 관리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느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바로 뭐냐면 한거리선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또 세계사전 공부한 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선생님, 향거리 선제인데요. 몰라요. 내 수업에는 향거리 선제 없어. 한거리 선제야. 한거리 선제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한나라가 되겠죠? 그렇게 기억해두면 되죠. 한거리 선제가 한나라인 거 알면 돼요. 왜? 그래도 주관식이 없어. 읽고서 그게 뭔지 알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추천을 하면 중앙에서 관리를 뽑아요. 이렇게 추천제로 관리를 뽑는 제도를 바로 향거리 선제, 한거리 선제라고 합니다. 자, 이거면 됐고 한거리 선제가 나오면 무조건 어느 나라? 한나라. 이거면 문제 다 풀려요. 그 다음에 경제에서 나오는 건 무엇이 나오느냐? 경제에서는 여러분들 오수전이라는 화폐가 나옵니다. 경제에서는. 자, 오수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죠? 외우세요.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겠지? 뭐라고 외웠느냐? 춘추전국시대 도전포전, 진나라 발령전, 한나라 오수전. 다시 한번 외우세요. 다 하셨죠? 여러분들 춘추전국시대 도전포전, 진나라 발령전, 한나라 오수전. 그리고 자, 한전책 또는 한전제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도 이름 바꾸셨나? 아니야. 한전이란 말은 토지 소유를 제한한다란 말이에요. 그래도 바꾸지도 않는데 한이라고 알려주잖아요. 어쨌든 한나라입니다. 한전책 심지어는 솔직히 이거 필요 없는 건데 필요 없는 거 가르쳐주는 거 좀 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전책 또는 한전제는 전한일까요? 후한일까요? 이거 전한입니다. 한전 뒤집어봐요. 전한이지. 그렇게까지 잘 맞아요. 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호족이 한거리 선제로 올라간다. 한나라. 오수전, 한전책 나오면 한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나라 문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화가 있느냐? 제일 먼저는 유교예요. 유교에서는 유교의 국교와 어느 황제 때, 한무제 때 동중서의 건의로 이제는 한나라가 유교국이 됐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나라에서 발달한 게 훈구학이에요. 훈구학이라는 학문은 도대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경전의 복원과 주석을 다는 학문입니다. 경전의 복원과 주석을 다는 학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경전의 복원과 주석. 왜 이런 게 발달했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한나라 이전의 나라가 여러분들 바로 뭐였습니까? 진나라였죠. 진나라에서 일어났던 건 분서갱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분서갱유. 야, 이 분서갱유 때문에 유학자들이 끌려가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460여 명이 생매장을 당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은 유학자들은 싹 다 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나라가 멸망을 하고 한나라가 시작을 했는데 한나라는 유교국이에요. 유교국.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났죠. 유학자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간신히 제가 이제 유학자인데 숨어 사는 유학자인데 저를 찾아냈어요. 찾아내갖고 얘기를 했죠. 유학자시죠. 그랬더니 제가 놀래가지고 일단 생긴 것부터 겁이 많게 생겼잖아요. 아닌가요? 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막 고개를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이러시지 마시고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유학자들이 나오셔갖고 이 나라 운영을 좀 맡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빌어먹을 그 진시황 새끼 사라졌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학자 맞으시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정확하게 미쳐나면서 이럽니다. 그래갖고 모셔갔어요. 진짜로 잘했죠. 그래갖고 이제 말도 좀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물어보죠. 저기 혹시 경전 좀 갖고 계신 거 없으십니까? 유학자를 새로 키워내야 되는데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가 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책 다 태웠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서 책을 구하지? 그런데 갑자기 내가 표정을 이렇게 무슨 얘기? 내 머릿속에 있다. 내가 다 외우고 있다. 머릿속에 있는 거 어떻게 하자? 복원하고 주석 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구학은 분서갱유가 있었던 진나라 이후에 한나라 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 없어져 버린 경전을 복원하고 주석을 다는 학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훈구학이 먼저 발달한다. 훈구학이 안 해오지만 한구학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언제? 후한 때. 후한 때 비단기를 통해서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 그러니까 전한 때는 불교가 없어요. 후한 때만 불교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직은 도교까지 못 가고 도가 사상이라고 하는데
도가 사상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는 뭐가 되면 제대로 된 교단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은 좀 사이비 종교에 가깝게 있는 게 바로 그 가단위로 아직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 당시에 나온 게 태평도, 오두미도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태평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삼국지 읽은 분들은 이걸 알아요. 삼국지의 우두머리가 삼국지의 우두머리래. 황건적의 우두머리가 삼국지에 나온 황건적의 우두머리가 바로 장각이라는 인물인데 장각이 도사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고 태평신서라는 책을 얻습니다. 그래갖고 태평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태평신서에 나오는 온갖 도술로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종교를 만들어요. 그게 태평도예요. 그리고 그 태평도를 바탕으로 해서 황건적의 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나오는 거였고 오두미도라는 것도 그 삼국지 뒷부분에 나와요. 유비가 나중에 촉당이 바로 거기도 한중이라는 동네인데 한중을 지배하는 자가 장로예요. 근데 이 장로 집안이 오두미도라고 해갖고 일종의 사이비 종교죠. 원래 가입할 때 쌀을 5대를 갖다 바치고 가입하는 종교입니다. 그래갖고 오두미도라고 불러요. 자, 오두미도의 교주 집안인데 그걸 물리치고 그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다 촉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태평도 오두미도라는 이런 도가 사상의 종교는 어디 있었다? 이 한나라다. 태평도 오두미도 나오면 한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역사에서 나옵니다. 역사에선 두 권의 책이 나와요. 하나는 사마천의 사기. 자,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제 사서로 유명합니다. 이건 얘기는 조금 이따 하죠. 그 다음에 후한 때는 반고의 한서라는 책이 있었어요. 자, 두 권의 책은 어떻게 되냐. 사마천은 원래 한 무제 때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쓴소리를 대놓고 하는 성격이었나 봐요. 근데 한 무제가 뭘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갖고 막 비판하니까 한 무제가 확 돌죠. 그래갖고 한마디 합니다. 저 새끼 잘러! 그러죠. 잘러가 벼슬에서 아니! 목을 아니! 그건 뭔데요? 황관처럼 만들어줘. 황관처럼 만들어줘? 무슨 뜻이냐? 이걸 궁형이라고 합니다. 궁형. 궁형이라는 게 바로 뭐냐? 수염 안 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시고요. 너무 끔찍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당시에 궁형을 받은, 궁형 형벌을 받을 사람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차라리 죽겠다면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마천과 함께 궁형을 받게 된 도둑놈이 있었는데 이놈이 딱 그럽니다. 난 그렇게 못 살아 쪽팔려서 그냥 죽여! 해갖고 이 사람들 남자 하고서 목을 잘라버렸죠. 그랬는데 사마천한테 이제 가서 이제 날이 차례십니다. 그랬더니 잘라라! 그래요. 목이시죠? 그러니까 딴데! 그러죠. 그래서 궁형을 당했어요. 수염이 안 나게 됐어요. 그리고서 한 군데 더 잘립니다. 또 어딜? 월형이라고 약간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차피 나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사마천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사마천네 집안이 원래 역사를 서술하는 집안이었어요. 사마천의 아버지도 사관으로서 역사를 쭉 서술했는데 사망 오제부터 중국의 역사를 완성하던 중에 완성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사마천한테 유언을 남겼죠. 네가 이걸 나머지를 완성해 달라고. 결과적으로 사마천이 그걸 이어받아서 아니 이 책을 내가 완성 못했는데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는데 죽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 다음에 집에 처박혀갖고 사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천은요 이 사기에다가 한무제의 욕을 있는 대로 해놨어요. 일종의 소심한 복수죠. 당연하지. 그거라도 써야지. 그리고 기전체라는 건 뭐냐? 이거 솔직히 꼭 알 필요는 없는데 역사서적으로 본기. 이건 황제의 역사입니다. 세가는 여러분들 제후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열전은 신하의 역사예요.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쓰는 방식을 기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기의 기자와 열전의 전자를 따고 그래서 기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서술체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마천의 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고의 한서는 후한 때 쓴 겁니다. 사마천의 사기가 사망 오제부터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까지 역사를 정리했다면 반고의 한서는 여러분들 한나라 역사만 정리한 거예요. 원래는 반고하고 반초가 형제였고 두 형제가 같이 역사를 쓰고 있었는데 동생이었던 반초가 붓을 벽에다 확 집어던졌다라고 그러죠. 사나이 대장부가 어찌 이렇게 붓조가리만 놀리고 있겠느냐. 나는 칼을 두고 나갈 거야 하더니 반초가 나가서 서역을 정벌 합니다. 역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나요. 왜?
왜?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제지술이 있습니다. 중국의 4대 발명품,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지술 배울 거고 나중에 송나라 가서 화약, 나침반, 인쇄술 얘기할 거예요. 제지술은 후한 때 자, 채륜이란 인물이 만든 겁니다. 채륜. 이 채륜도 수염 없는 인간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뭐. 자, 후한 때 이렇게 만들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교의 국교와 홍고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나라? 한나라입니다.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됐다. 후한 때 한나라입니다. 자, 태평도 오두미도가 나왔다. 역시 한나라예요. 그 다음이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역시 한나라입니다. 자, 채륜의 제지술 역시 한나라입니다. 한나라인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한나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다 되셨죠? 아직 키 만드실 테니까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교재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자,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기출문제 풀이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여러분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